중인 김예령 대변인입니다. 구두 논평이 2건이고요. 그리고 논평 2건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핸드폰으로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관위 편파 논란 관련 논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두 논평입니다.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다시 하겠습니다. TBS의 일합시다 TBS의 일합시다 캠페인,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 지지 발언도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 택시 150여 대에 2,1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선거 홍보물 역시 누가 보아도 여당의 상징색을 사용했지만 빛과 각도에 따른 인식 차이라는 근거 없는 이유를 들어서 수정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백하게 편파적인 결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선관위가 앞장서서 여당의 상징색을 투표 동료에 사용하고 또 이에 대한 야당의 합리적인 항의마저 모르쇠로 옮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문정부의 실정에 대한 분노가 목까지 차오른 국민 한 사람이 의견을 개진한 것에 대해서 억지 선거법 조항으로 억압해 선관위의 공정과 중립으로 대표되는 권위와 무게를 상실케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내로남불과 위선을 선관위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이번 4.7 보궐선거의 공정성에 그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검 부장 고검장 회의 결과 관련 구두 논평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 다시 하겠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킨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10년이나 지난 사안이고 또 대법에서까지 최종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내 편이라는 이유를 들어 억지로 뒤집으려 했던 시도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정권의 탐욕과 그 정권을 위해 직업 윤리를 내팽개치고 고개 숙인 몇몇 정치검사들의 출세욕이 대한민국 법치 역사에 부끄럽고 민망한 치욕의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는 개인의 사유물 마냥 법을 전응하거나 특정인을 위해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범계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의로 마무리됐지만 그동안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근간과 신뢰가 흔들린 점, 또 국론은, 다시 하겠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근간과 신뢰가 흔들린 점, 국론을 분열시킨 점, 검찰 행정력을 낭비시킨 것까지 결코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이란 자신이 한 잘못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 박범계 장관의 사퇴여야 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의 진정성은 없다. N차 가해자의 다른 이름에 불과할 뿐이라는 논평 브리핑하겠습니다.
정의와 절규에도 눈치 보기로 일관하다가 인권위 결정문이 공개되고 선거에 끼칠 파장을 염려해 부랴부랴 피해 보수인 3인방을 손절하려 했던 민주당입니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야누스 마냥 겉과 속은 달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로 치러지는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2차 가해를 한 이들로 화려하게 캠프를 꾸리며 통큰 여성시장 후보로 여성시장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고, 그것도 모자라 여론에 떠밀려 이들이 줄줄이 사퇴하자 통증이 후 가슴 한쪽을 뚫고 지나갔다. 고민정 의원 사퇴로 20만 표가 날아갔다. 그만큼 지지자들이 많이 섭섭한 것이라며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인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진심이 우선이 아니고 오로지 지지자들에 대한 여론과 표 계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될 경우 과거로의 회기가 될 것을 우려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진성준 의원은 한술 더 떠 3인방의 사퇴를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한 것이라며 부국의 결단이라도 한 양 지켜세우고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힘겨워하고 있을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위로와 상처 치유를 위한 구체적 언급은 이 시각 현재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남인순 의원이 사건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옹호까지 하고 나섰으니 국민은 안중에 업고 내 편 챙기기와 작은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철저한 방어 능력, 위험한 욕망으로 점철된 정부 여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당초 박 후보를 위한 사퇴였지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주당과 박 후보의 정략적인 꼬리 자르기는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는 N차 가해의 꼬리 물기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18일 추가로 공개된 인권위 결정문은 차마 끝까지 읽어내려가기 힘들 만큼 치가 떨리고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소박한 바람에도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말자로 들린다는 김어준 씨처럼 민주당과 박 후보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소모적 논쟁으로 치부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딸과 소녀들 앞에 당당할 수 있느냐? 국민들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박 후보는 N차 가해자의 다른 이름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윗물이 썩었으니 아랫물도 썩은 것이다 라는 논평입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2기가 세상에 알려진 지 어느새 2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는 것이 없이 속절없는 시간만 흐르고 있고 관련자들의 비위는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도 LH 공급 주택 15채를 사들였다가 징계를 받은 전직 LH 직원이 현재도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감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LH뿐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과 현직 차관에 이르기까지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에게 허탈감과 절망감을 주는 투기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이제는 업데이트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여기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는 업데이트조차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천하태평 만만습니다. 어제도 합조단은 23명, 청와대는 3명의 투기 의심 사례자를 복수본에 넘겼다면서 제발 우리의 의지를 알아달라, 이런 엄살과 생색내기 조사 발표를 이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는 병원서는
별도로 구분해 발표하는 꼼수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정부와 청와대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당정은 이를 무시하고 정부 주도하에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대통령은 성역 없는 강제조사와 청와대부터 각급 공무원에 이르는 전수조사에는 침묵한 채 여전히 공급 대책을 밀어붙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 기만입니다. 그 사이 투기범들의 퇴로는 열릴 대로 열렸을 것이며 문제의 본질은 저만치 사라지고 선거를 앞두고 물타기를 통해 허물을 감추려는 여당의 정쟁만이 남아버렸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궤변과 달리 지금 상황은 윗물이 썩었으니 자연스레 아랫물도 썩은 상황입니다. 숫자 노름으로 그치는 LH만 잡는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에 뛰어난 정치가였던 중국의 관자는 땅은 정치의 근본이며 통지하셔야겠습니다. 경제정책에 뛰어난 정치가였던 중국의 관자는 땅은 정치의 근본이라며 토지행정을 옳게 하면 반드시 그에 정비례하는 실적과 수확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바꾸면 정부 여당은 그에 비례하는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옵니다. 민심을 거스르니 정치가 피폐해지고 국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정부의 국민 기만 사기극에 대해서 발본 세 번에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많으니까 힘이 이 와중에 또